우선 정도껏 해야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모를 것 같았어? 이제 주주들이 예전만큼 까막눈 아니야. 주주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 짓거리라면 먹힐 줄 알았냐? 내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두산 너희들이 지금까지 주주들 어떻게 농락한 건지 내가 다 파헤쳐줄게. 두산 입장에서도 알고 있을 거야. 주주들이 이번 두산 로보틱스 밥캣 합병만으로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두산이 어떤 짓거리를 해오면서 주주들을 빨아먹었는지 말해줄게. 자, 과거 18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첫 번째는 두산 엔진 매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내용들을 보면 두산 엔진을 18년 인적 분할 이후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 사업 부문은 보유 지분만큼 매각을 하게 되는데 두산 엔진 지분 42%를 매각하면서 두산 엔진의 두산 밥캣 지분은 또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여줘. 과연 두산은 왜 갑자기 두산 엔진을 인적 분할하고 두산중공업에 합병할까? 자, 첫 번째, 회사 부채 이전 목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적 분할 합병을 하면서 가만히 있던 두산중공업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지. 자, 우선 인적 분할과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신주 상장을 하지.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희석되게 되는데 이것도 두산중공업 주주들이 원했을까? 우선 선택권은 없어. 기업에서 한다면 하는 거야. 여기서 이번에 이슈가 된 합병 관련 비율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두산 엔진이 매수 청구권 시작일이 18년 5월 3일, 매수 청구권 종료일이 5월 23일이야.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고 분할합병 비율이 1대 0.2679, 매수 청구 가격이 4,329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 이때 주가를 한번 볼까? 두산 엔진 이름은 2024년 3월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고 잘 봐. 매수 청구 가격은 핑크 색깔 선 4,329원이야. 근데 매수 청구 기간은 이 파란 색깔 두 개가 있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이거든. 그렇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아직 매수 청구권 가격도 안 왔네. 그럼 저기 가격 넘어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근데 합병되면 내가 받는 건 두산중공업 주식이 되는 거니까 두산중공업도 한번 볼 거야. 자, 두산중공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쭉쭉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첫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한 주당 4,329원을 받을지 두 번째, 매수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을 건지 1번을 선택했다면 아주 잘 선택한 거야. 하나인지는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가지 않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 건 단기적으로 아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번을 선택한 사람도 많겠지만 2번 선택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을 거야. 자, 그럼 2번을 선택한 주주들은 어떻게 된 걸까? 말 그대로 한 주당 기준시가 14,974원에 들고 주가는 2,000원까지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설명을 할까? 주주들의 동의는 필요 없고 찬성하면 기업이 계산한 식대로 주식을 받고 안 입고 오면 기업이 정한 가격에 팔라는 거야. 근데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주주를 위해서일까? 결국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인 거지. 화면에 이득만 보면 누굴 위한 인적 분할 합병일까? 자, 회사 측 이득은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프리미엄, 두산 밥캣의 지분가치 유입, 두산중공업은 10%의 주식수 증가로 시가총액이 1,600억 원 가량 줄어들겠지만 매각자금 822억과 두산 밥캣 지분 3,400억 원의 지분가치 효과가 발생을 해. 그렇다면 주주들의 이득은 무엇일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이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적 분할 합병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하나 이야기했는데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두 번째, 코로나 이후 이야기 좀 해볼까? 2019년에는 두산이 쪼개기 상장을 했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두산을 두산중공업 라인, 두산솔루스, 두산 퓨얼셀로 나누지. 이때 나누게 된 이유가 바로 두산이 경영난으로 1조 이상 구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건 거지. 해당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 지배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채권단 차입금 상환 금액이 이때 1조가 넘었을 때 골프장, 사모펀드 투자금 매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두산솔루스까지 매각을 하고 주주 배정 유증 1조 이상 때리면서 주주들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거든.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 주주들 덕분에 급한 불 끄고 두산 퓨어셀 주가 급등, 두산 급등, 두산중공업 급등, 두산 인프라코까지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가 되고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좋아졌는데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건 뭘까?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말이야. 분식회계를 2024년에 또 해? 아직 할 말 많아. 2021년으로 좀 넘어가 볼까?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건 다들 알고 있지? 2021년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두산건설과 인프라코어 사업회사는 현대그룹으로 매각을 진행을 해. 그리고 나머지 밥캣과 인프라코어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에 합병이 되는 거지.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두산에너비틀로 바꾼 거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냐?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분할 이후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한 주당 두산중공업이 0.47주가 배정이야. 즉 내가 두산 인프라코어 100주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 31주를 받을 수가 있고 두산중공업 47주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소리야. 자, 해당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를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처음 해당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는 2021년 3월 말이야. 이때 주가겠지.
그때 주가는 약 7,000원. 근데 매수 청구 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수 청구 금액은 8,224원이고. 그렇다면 해당 가격보다 매수 청구 기간에 현재 주가가 더 높은데 누가 신청을 할까? 그럼 인적 분할 잘한 거 아니냐고? 이번엔 잘했지.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와 함께 돈이 풀린 게 크게 작용을 했고 매수 청구권 행사한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야. 자, 왜 바보가 되느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평단이 여기인데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 분할이 되고 나서 주가는 14,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가. 그렇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그냥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물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합병의 주주를 위한 것이 맞았다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을까라는 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 여기서 주주들도 돈을 벌고 인적 분할도 잘 되어서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두산 밥캣의 지분 구조를 잘 봐야 돼. 자, 보면은 이전에 두산 밑에 두산 자회사, 두산 중공업이 있고 그 밑에 손자회사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고 그 밑에 밥캣이 있었지. 근데 실질적인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는 밥캣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이번 지배구조 변화를 진행을 하면서 두산 밑에 두산 중공업, 두산 중공업 밑에 두산 밥캣으로 내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합병을 하고 손자회사로 두산 밥캣을 올렸잖아. 이걸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까지 사실상 계획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거야. 결국 해당 인적 분할로 인해서 법인세 폭탄이랑 재무적 투자자 3,500억 인수 대금도 유증으로 주주들이 다 내줬는데 근데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건 인프라코어는 매각이 되고 두산 중공업 주주들에게 배당도 없다. 회사를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 주주들을 이런 취급을 하는지 참 답이 없다. 결국에 내 눈에는 이런저런 이유 다 붙여서 밥캣 지분 먹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2022년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 5% 장외 매각을 진행하거든.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까?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 빨간 색깔 박스 친 곳이 블록딜 장외 매각한 날이야.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23,000원 하던 주가가 13,000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이게 주주들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까? 이유가 더 웃겨. 자, 이유는 이번 지분 매각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좋게 말해 저 이야기지. 경기 안 좋아지고 시장 박살나기 전에 고점 매도 블록딜 했다는 거잖아.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이때 두산 측에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알아? 이제 블록딜 없다. 대주주 지분율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다음 연도에 바로 뭘 했냐면 자회사 밥캣을 블록딜 해버리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 밥캣 블록딜을 한 이유는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럼 밥캣 말고 에너빌리티 돈으로 하든가 유증받아서 하던가 해야지. 바로 모회사가 자회사 블록딜 때리면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데 과연 주가는 안 흔들릴까? 캐시카우로서 잘 올라가던 밥캣 주가가 떡락을 하라고 고점에서 블록딜을 쳐버린 거지. 그 뒤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가 싶더니 바로 떡락의 길을 가더라고. 뭐 그 다음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두산 밥캣이랑 로보틱스 합병인 거고 이제 드디어 두산 측에서 자회사가 밥캣 지분 100%를 가져올 수 있었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총집합해 보면 주주들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결국 손자회사의 밥캣을 두고 지분 100%를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이 좀 길었을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과연 나 혼자뿐일까? 뭐 지금도 이슈 하나씩 터지고 있지.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 불공정 합병, 논란의 배임까지 두산 밥캣 자회사 임원 배임 혐의 적발. 이제는 주주들의 눈이 높아져서 합병 가능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 주주들이 알 수 있는 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담으로 합병을 막을 수 있는 것뿐이야.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법이 그래 법이. 결국 오늘 긴 시간 동안 내가 떠들어댄 이유는 두산의 모든 합병은 주주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K주식 할 거면 과거가 구린지 먼저 봐야 하지 않겠어? 무서워서 이제 국내 주식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